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2주간이 비트코인의 저점 매수 기회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약 3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반감기나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그런 그 차티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반감기가 보통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 반감기, 그 다음에 사전 반감기 랠리, 그 다음에 되돌림, 조금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축적 기간, 그 다음에 패러볼릭,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물선처럼 올라가는 이 5개 단계인데 이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사전 반감기 랠리가 한 2주 정도 후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거 예상입니다. 그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되돌림 기간이 있는데 2016년도 되돌림 폭이 생각보다 컸죠. 마이너스 38%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 5개월 정도 재축적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움직인다. 과거에 이런 가격 차트를 우리가 사실 살펴보는 이유가 뭘까요? 영어로 이제 history doesn't repeat.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but it often rhymes라고 해서 그러니까 rhyme을 맞춘다, 얼추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똑같이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닷컴 버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과거 한두 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미래도 똑같이 재현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비트코인은 4년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얼추 이렇게 좀 명확한 편이거든요. 다른 자산에 상대적으로 좀 뚜렷한 편이다. 이걸 제가 이제 직접 가서 가져왔는데요. 쉽게 그 2020년 반감기 그때 지금 이 하늘색 그 구간 보이시죠? 하늘색 구간에서는 이제 사전 반감기 랠리가 펼쳐졌었죠. 이게 2020년 5월 달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 하늘색 구간에 걸쳐져 있으니 반감기 약 77일 전이니 사전 반감기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어, 그 이제 마지막 그 상승하기 전에 비트코인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20년 5월이 지난 다음에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재축적 기간. 이때는 정말 지루하기 또 짝이 없을 겁니다. 이게 대략 한 최대 5개월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면 지금 ETF 승인 딱 되면 가격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또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번에도 반감기라고 하는 호재가 실제 반감기 딱 올해 4월 달에 어느 시점에 일어나면 그 이후에 이제 또 뜨뜻미지근하게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생각보다 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록색 구간 큰 상승장이 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또 애널리스트가 한 명 얘기하죠. 비트코인 5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로 1월 달을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2021년 3월 달 이후 그 상승장 이후로 5달 연속 상승은 지금 이번이 지금 두 번째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약 10여 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8억 달러의 그 자금이 순유입이 됐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였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역대급 ETF 성공? 이거 맞아? 그래서 가격이 뜨뜻미지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보안업체가 유명 프로젝트 X, 이제 트위터 포스팅의 댓글에 약 80% 이상이 다 피싱이다,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어떤 그 구독자분들 이런 거에 아직도 이렇게 속나 싶은데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유튜브 이렇게 광고가 뜨지 않습니까? 저희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저희도 보는데요. 코인에 항상 유명 CEO가 나와서 비트코인 나한테 던져줘. 이더리움 나한테 줘봐. 내가 2배로 돌려줄게.
뭐 솔라나, 체인리크, 특히 뭐 XRP 빵형이 많이 나와서 이제 QR코드로 주면 내가 2배로 돌려주겠다. 자, 이런 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에 공짜로 준다는 것 아시죠? 99.9%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또 리서치에서 비트코인 반등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 자본 유출 둔화의 영향이 크다. 뭐 이거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관측된 매도세는 지난 2년간 이제 GBTC 할인 혜택, 그러니까 이제 샀는데 할인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 이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있는 단기적인 요인 같다. 이게 이제 그 GBTC를 현물 ETF 전환을 한 다음에 무려 50억 달러의 자본 유출, 우리 돈 6조 원이 넘습니다. 하루에 6천억씩 빠져나간 거죠. 이게 사실은 조금 공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금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그걸 보고 시장 정서, 나도 그럼 빼야겠다 해서 좀 가격이 매도세를 가속화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BTC의 유출세가 조금 완화되니까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이겁니다.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이 다시 50% 근처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한때 전 세계 70%까지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던 게 바이낸스죠. 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기 위해서 중국의 뭐 사실상 전 세계 1위 거래소 사상 초유의 벌금을 부과한 것도 이제 미국에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함인데요. 조금 죽은 줄 알았더니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이 다시 50%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자, 이게 조금 더 가서요. 예를 들어서 60%, 심지어 다시 70%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측 아닌 예언을 또 합니다. SEC는 지금 바이낸스와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또 엄청나게 흔들어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무부와 CFTC 또 이제 언론사에서 이게 지금 뭐 벌금을 부과했지만 합의를 했지만 또 한 번, 뭐 예를 들어 트랜잭션 다 가져와 봐. 너희들 불법 거래 자금 또 의심돼.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낸스도 엄청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포드는 제가 볼 때 점유율이 올라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지금 손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고래들에겐 매수의 기회다. 이제 비트코인 그 SOPR 이런 그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 SOPR이 1보다 크다. 단타족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홀더겠죠. 이제 1보다 이 수치가 작다. 단타족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라인을 빨간색 1이 이제 기준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그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지금 노란색 지금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노란색이 1 밑에 있으면 소위 단기 그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때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또 올라갔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도 매우 그렇게 높았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지금 1 밑으로 살짝 떨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뭐 워런 버핏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식에서 시장은 항상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이 주식이 인내심 있는 자의 손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이게 뭐 주식만 그러겠습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되게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죠. 일본 금융청에서요. 그 암호화폐 미실현 수익, 이거 법인세 폐지 의견 수렴을 착수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 12월에 이미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올해 2월 26일까지 수렴해서 이제 뭐 법인세 폐지를 시키겠죠. 근데요, 의견 수렴을 2월 26일까지 하면 이거 해당 내용 공포하고 시행은 언제 합니까? 이게 올해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심지어 4분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죠. 이거 승인됐다며, 그러면 기관들 엄청 들어온다며,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중동에서 오일머니, 국부펀드 있다며, 연금펀드 있다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며, 중동 펀드가요, 그 국부펀드 올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를 들면 투자 준비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국부나 연금 펀드는 이제 소위, 그러니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것을 뭐 큰 금액을 이제 또 레이징 해서, 그러니까 모아서 투자를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브릭스 같은 국가들, 뭐 브라질이다, 러시아, 인도, 중국, 지금 뭐 다 같이 코인 실제로 뭐 쓰겠다. 뭐 러시아도 무역에 비트코인을 활용할 것이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이제 뭐 테스트는 해봤던 것 같아요. 이란에서도 썼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미 진영에서 비트코인을 뭐 무역이든 성금이든 실제 쓰는데요. 활발하게 쓰고 실제 투자까지 하는 건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를 또 하나 들면요. BIS에서 2022년 12월, 즉 뭐 1년도 더 전에 전 세계 은행들, 민간은행, 중앙은행 할 것 없이 자기 자본의 2%까지 코인 매수 허용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미 이거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25년 1월부터입니다. 코인 내역 너희들 왜 의무 공식하게 내가 만들어 좋게 자진 신고하랬잖아. 근데 안 합니다. 그래서 코인 너 얼마나 갖고 있어? 이제 무조건 강제로 계좌 열어봐. 이거 언제부터 합니까? 25년 1월부터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올해 24년도가요. 생각보다 개미 털기의 가능성, 극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털어놓고 25년 큰 상승이 일어난다. 개미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탑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사이클이죠. 패닉 바잉은 오케이입니다. 패닉 바잉. 엄청 떨어졌을 때 좀 모아둔 돈이 있으면 사시는 건 fine.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패닉 셀만큼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이것을 패닉 셀 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에게 뭐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 없어집니다. 패닉셀만큼은 손가락을 깨물어서라도 참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유럽의 증권시장청이 있는데요. 비EU 암호화폐 기업의 일부 서비스 제한 추진. 사실 이건 이제 뭐냐면요. 그 미국과 중국, 뭐 무역 관세 보복,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이 했잖아요. 좀 비슷합니다. EU에서, 유럽에서 지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암호화폐 기업이 이제 유럽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코인 회사는 유럽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국 그 크립토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뭐 보호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실 뭐 유럽에는 이미 그 미카 법이라고 하는 그 크립토 되게 잘 돼 있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뭐 미국이나 다른 뭐 아시아 국가들 참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해당 제안은 4월 말까지 공개 협의를 거쳐서 늦어도 연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계속 이걸 뒤로 미룹니다. 이미 나왔다니까요. 이것도 지금 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그냥 하면 되는데 뭐 4월 말까지 공개 또 협의를 해서 뭐 늦어도 연말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년에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은 이거 오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지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선진국의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돼야 그거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25년으로 계속 뭔가 미뤄지는 느낌 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인베스코라고 하는 뭐 ETF 발행사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운영 수수료를 또 인하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 제일 낮은 그 ETF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0.19%로 가장 낮습니다. 대부분은 0.2에서 0.3%의 수수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베스코 같은 경우 6개월 혹은 운용자산 50억 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저는 이제 월가 전통 금융을 공부를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월가의 전통 금융의 탐욕에 투자하는 게 뭐라고요? 코인 투자입니다.
실패할 리가 없죠. 근데 내가 탐욕에, 내가 공포에 지는 경우는 있어도 코인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길 확률이 저는 거의 뭐 100%라고 봅니다. 두 번째, 월가는요, 시시하고 하찮은 유행 따위에 절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코인 수수료 경쟁이 이건 뭐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인이 시시한 하찮은 유행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주 수입원이 월가 전통 금융은 시세 차익도 아니고 다른 어떤 뭐 그 투자를 통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베이스입니다. 판매하는 수수료, 보관하고 수수료 받고요. 뭐 이체하고 뭐 우리 하다못해 은행에서 ATM 그 돈 뽑을 때도 1,000원씩 떼가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전통 이런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주 수입원인 수수료를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돈 안 받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 그 거래소 있잖아요. 코인 거래소 비썸, 특히 이제 코빅과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부터 수수료를 계속 코인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거래 수수료가 그 거래소의 주 수입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뭐 물론 하락장의 영향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오기 위한 정말 이건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수입원을 포기해서라도 이 시장 내가 선점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포모가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월가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뱅가드, 찰스 슈왑 이런 회사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코인 채굴 기업 주식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지금 뱅가드가 ETF 안 판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하기로 7천억, 8천억 원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 데가 뱅가드입니다. 블랙락 가만히 있을까요? 더 많이 투자했죠. 대형 비트코인 채굴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요. 탑 5 중에 탑 4, 그러니까 4개 기업의 2대 주주입니다.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곳이 어디다? 블랙락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억만장자들 한번 상식적으로요. 비트코인을 전 세계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조가 넘어갑니다. 비트코인 10개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 20개로 만족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 해외 유튜버들, 뭐 트위터 하시는 뭐 인플루언서들 제가 보잖아요. 수백억 이상의 유튜브 그 이제 코인으로 한마디로 성공하신 분들 다 뭐라고 하냐면 나 알트코인으로 돈 벌면 그 돈 다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거야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그대로 알트를 보관한 게 아니고요. 상승장에 팔고 하락장 됐을 때 비트코인 사서 쟁여놓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보셨죠? 채굴 기업의 블랙락, 피델리티, 찰스 슈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뱅가드 이 외에도요. 뭐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 엄청나게 주식 샀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얘기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IMF 통화 바스켓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제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2, 3년 내에는 아닙니다. 한 5년, 10년 후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0으로 갈 거였으면 이미 한 100번 이상 갔어야죠. 0으로 가든지 아니면 거의 무한대로 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면요. 아, 이거 10억부터 시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은 아닙니다. 이번 사이클 뭐 10억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보다는 그 또 4년 후인 뭐 29년, 30년 정도 돼야겠죠. 근데 비트코인 10억은요, 제가 보니까 약간 저한테는 디폴트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닌 이상 이 모든 현상이 설명이 안 됩니다. 또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A16Z의 공동 설립자, 뭐 앤드리슨 호로위츠라고 유명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마크 안드리슨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 브라우저, 우리 뭐 그 크롬 브라우저, 뭐 그 익스플로러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초기에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최초로 발명해서 전 세계, 그때 뭐 94%인가요? 전 세계 독점했었던 그 브라우저 만든 사람이 마크 안드레슨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0.1%의 천재죠. 이 사람이요, 사실 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스카이프, 오큘러스, 깃허브 이런 그러니까 코인 회사가 아니라 초기 인터넷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정말 소위 떼돈을 법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코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A16입니다. A16Z인데요.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VC입니다. 이제 운용 자금이 지금 가장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코인 투자를 위해서 그 회사의 라이센스를 변경해 버립니다. 이게 2020년도에 일어났던 걸로 아는데요. 이 그 A16G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들은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와 함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암호화폐 미국의 증시 빅7을 압도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매그니피선트 뭐 7, 이 종목들을 다 압도할 것이다. 제가 이제 정황상 암호화폐는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주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기회는 지금 코인에 있는 거죠. 앞으로 4년이 지나고 또 8년이 지나면 주식과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비슷해질 거고요. 그 말은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변동성은 줄어들겠죠. 아직까지 저는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좋지만 웬만한 대형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이미 채택해 놓은 알트코인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 합니다.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이게 뭐 그 이걸로 소위 말해서 자금 세탁한다. 이걸 뭐 테러리스트 자금 쓰인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그 추적이 가능해서 위조와 임의 변경 그 이런 게 다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규제, 코인 규제 불확실성이 이게 지금 SEC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범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설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냥 좀 알자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하원 또 어떤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암호화폐 법안 결실을 기대한다.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법안을 작성 중이다. 두 법안이 올해 안에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법안 작성이요.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법안 언젠가 써서 언젠가 상정을 시키겠죠. 이게 올해 일어날 겁니다. 또 의견 수렴해야죠. 또 뭐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통과시켜도 시행은 언제일까요? 올해 될 수 있을까요? 올해 되면 좋겠습니다. 통과는 올해 돼도 시행이 올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25년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온 얘기가 사실 이들의 핵심인데요. 적절하게 규제되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국제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달러의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한 겁니다. 자, 달러의 글로벌 지위 유지를 위한 조치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도 뭘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이미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엄청 쓰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고 수수료도 낮은데 안 쓸까요? 확실한 그들의 시간표. 제가 볼 때는 25년으로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 맞춰야죠. 그들이 우리에 맞춰주진 않겠죠. 자,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최소 보험 요건 50%로 설정했다. 이제 곧 있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아무리 길게 봐도 보니까 뭐 상반기에 홍콩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보험 가입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보상해야 되잖아요. 보험을 의무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이제 홍콩에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측면이 제가 볼 때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이제 달러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로도 정산할 수 있게 홍콩에서는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죠.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뭐 1월 달에 조금 가격이 이렇게 깔아앉았었는데 이제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뭐 고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분들이 1월에 무려 30억 달러의 비트코인 매집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정도 됩니다. 이 파란색이 지금 갑자기 쑥 솟구쳤죠.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고래도요, 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고래들은 차익 실현을 했겠죠. 지난 뭐 2년, 3년, 5년, 심지어 8년을 기다린 고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고래들은요, 지금 4종 이 비트코인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누군가 비트코인은요, 이제 뭐 0으로 간다, 뭐 1,000만 원 간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블랙락에서 또 비트코인 누군가 그 ETF 블랙락을 통해서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실물 기준으로 블랙락이 비트코인 5만 2천 개, 피델리티는 4만 6천 개, 아크 인베스트, 아크 21은 뭐 14,000개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죠. 지금 뭐 거의 약 19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대주주가 누구다? 블랙락,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말씀드렸죠. 향후에 이제 시장으로 나오게 될 공급될 비트코인의 그 채굴하는 기업들의 대주주 누구다? 말씀드렸죠.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찰스 슈왑 어쩌고 저쩌고 월가 금융입니다.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억만장자들, 인플루언서들, 소위 조금 내가 잘 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샀죠. 주식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결국에 살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자, 비트코인 ETF, 뭐 이미 승인됐잖아요. 반감기, 금리 인하, 돈 찍기, 미국의 대선, 심지어 전쟁이 나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을 뜹니다. 실제로 이제 뭐 대만, 뭐 중국이 침공을 한다고 하면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망가야죠. 도망갈 때 금덩이 들고 가시겠습니까? 외환 규제 삼엄합니다. 그럼 뭐 들고 가실 겁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눈을 결국은 다 뜬다. 이런 위기 상황이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빛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 비트코인 실체가 없다. 뭐, 그 한 개를 못 사면 그거 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을 조금 멀리 하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뭐 농담입니다. 자, 투자은행 코인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25년 말 이후에나 승인될 것 같다. 어, 이제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보면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할 가능성 좀 없어 보여. 뭐 시간을 당연히 끌 수도 있겠고 또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1, 2년 이상 더 걸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더리움 ETF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전 마찬가지인데요. ETF 없어도 저는 몇 억 간다고 봤습니다.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고요. 오히려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과 XRP 이런 증권이냐 아니냐 이 이슈 지금까지도 물고 늘어집니다. 각종 법 이미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계류되고 있거든요. 통과를 그냥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시켜도 시행을 계속 뒤로 미루죠. 그리고 거래소들 뭐 이제 뭐 명확한 그 북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법칙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고소부터 하잖아요. 이게 사실 이권들이 너무나 크게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소송, 제가 볼 때는 더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5월 말까지 해서 인베스코, 아크 인베스트의 이더리움 ETF를 만약 거절한다, 진짜 소송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려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대선, 뭐 이거 좀 가져왔는데 상식적으로 SEC의 계획 앤슬러가 갑자기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획 앤슬러가요, 이런 그 썰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차기 재무부 장관을 하고 싶다 카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넘버원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입니다. 잘 보여야겠죠. 갑자기 뭐 코인을 뭐 반대하는 진영에 가서 그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과거에 지금 게리 겐슬러 이전의 SEC 그 체어가요,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리플 소송, 그러니까 마지막 사무실 나와서 리플에 소송 걸고 이제 그 옷을 벗으셨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 기억나십니까? 그때 사실 그 대통령이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시 됐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고위직의 인사들이 다 물갈이가 된 겁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24년 11월 달,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가능성이 조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게리 갠슬러 자연스럽게 물러날 겁니다. 게리 갠슬러는 CFTC의 그 이제 체어였던 시절에도 뭐 골드만삭스로부터 뭐 온갖 베네핏 뭐 그 돈도 많이 받았고요. 연금 계약도 다 체결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쪽이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게리 갠슬러가 바뀔 수 있죠. 그때 이제 코인에 대한 정책이 조금 변할 수 있지. 글쎄요, 게리 갠슬러가 갑자기 신암호화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또 트위터를 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알트코인에 많이 좀 이렇게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트코인 차트도 좀 볼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하면서 그 이제 뒤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몇 년 만에 2016년, 17년도에 그 엄청났던 상승이 이번에 발생할 수도 있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마지막은 이제 뱅가드죠. 뱅가드는 비트코인이 아직 미성숙한 자산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Great, 뭐 좋은데 그거 더 성숙해지면 고객들한테 1 밀리언 달러니까 13억 원의 성숙해진 자산을 제공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비트코인 아카이브가 뭐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저는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명해봐.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투자한다. 증명이 가능하면 기회가 있습니까? 증명이 가능하면 이미 애플이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세계 1위, 2위 기업이 그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기회라고 하는 건요. 지금 증명이 안 돼요. 지금 증명할 수 없는 그 W라고 하는 것을요. 10년 후가 아니고요. 미리서 알아보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행동을 해야죠. 알아만 보면 뭐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을 견딘 후에 나중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기회입니다. 저의 어떤 개인적인 계획은 그 모든 코인들이 올해 뭐 또 이제 두 자릿수의 폭락이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좀 이제 추매를 할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폭락이 아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부하셔야죠. 공부를 하시고 매도에 대한 전략, 뭐 매수에 대한 어떤 코인 조금 더 담을지 말지. 자, 이렇다 보면은 시간 또 금방 가겠죠. 추매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도 하셔서 현금도 더 모으시고요. 뭐 업비트다 어디다 이제 그 스테이킹해서 이자도 알뜰히 잘 챙기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